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영어를 가르치는 안현상이라고 하고요. 오늘 영어 독해 연습, 영독 둘이 3주차 1교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제 10월 모의고사를 본 당일날이거든요. 그래서 10월 모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다 인강으로 듣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벗고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10월 모의고사가 있었고 10월 모의고사 때 잘 본 과목과 잘 보지 못한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잘 보지 못한 과목 때문에 실제로 수능까지 잘 보지 못한 과목, 그 과목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잘 하고 있는 과목도 소홀해질 수 있고 소홀해지다 보면은 실제 어떤 아는 것도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잘하는 어떤 과목, 특히 영어 잘한다고 빠지지 마세요. 예, 영어에서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오늘 빠지신 모든 분들이 인강을 들으시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인강 검사 꼭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만 딱 본인이 부족했던 오답을 열심히 하시고 내일부터는 다시 영어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지문은 12강의 4번입니다. 12강의 4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영어를 잘 보셨다고 하니까 일단 기분이 좋고요. 혹여나 잘 못 보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 EBS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월에는 EBS 연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EBS 연계된 수능에서는 우리가 EBS 공부하는 것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만 해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도 문제 풀 때도 틀린 거에 대해서 보는 걸 되게 두려워 하시더라고요. 틀린 거에 대해서 다시 보는 거를 되게 죽기보다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틀린 거를 더 꼼꼼히 보고 더 고민하고 더 고뇌하는 습관을 들여야지만 성적이 나오고요. 실제로 어려운 지문 또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도 실제로 시험 잘 보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틀린 거 다시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매번 습관처럼 하셨던 분들이에요. 절대로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고요. 본인이 틀린, 본인이 모르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사람이 아마 시험을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석을 하고 제가 사단 전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in부터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자, in addition to 하면요, 뭐뭐 이외에도 라는 뜻입니다. 네. 자, 이외에도, 노력 이외에도 어떤 노력이냐면 발전시키는 자연스러운 그리고 더욱더 지속 가능한 접착제를 발전시키는 노력 이외에도 무엇을 위해서? 자, for부터요, 콤마까지 다시 묶어주세요. 상업적인 사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뭔가 상업적 사용을 위해서 접착제를 만들긴 만드는데 이걸 좀 더 개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잘 붙게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이 지속 가능하게, 자연적이게,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노력 이외에도 최근에 해들은 그 년들, 그렇죠? 그 recent years 하면 년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그렇죠? 봐왔다, 최근은 봐왔다, 출연을 다양한, 아주 다양한, wide variety of 하면은 이게 다양한, 아주 다양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친환경적인 green 접착제를 접착제의 출현을 봐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effort 뒤에 to부터 these까지 묶어주세요. 여기서 이제 market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market이 뜻이요, 시장에 내놓다라는 뜻입니다. 시장에 내놓다. 시장, 그쵸? 자, 노력인데요. 자, to부터 this까지 묶었죠? 자, 이것들을 생산하고 시장에 내놓으려는 어떤 노력은, 자, have been associated. 자, 연관되었다. 자, 여기 뒤에 나돌리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아랫줄에 but also 동그라미 쳐주세요.
원래는 be associated with가 나와야 되는데 이 with 앞에 나돌리가 또 나왔고 뒤에 버덜서 뒤에 또 with가 나왔죠. 그래서 나돌리 A, 버덜서 B,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라는 뜻이고요. 뒤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엇이랑 연관되어 있냐면요. 사용과 연관되어 있대요. 더 지속 가능한 자, raw materials 하면은 원재료죠. 원재료. 원재료와 원재료의 사용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감소시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환경적 영향을. 접착제의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린 접착제, 친환경 접착제를 생산하려는 노력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 접착제가 쓸 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쪽에 또 관심을 가지고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마지막. 자, particularly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특히나, 자, with regard to. 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with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입니다. 뭐뭐에 관해서. 자, 뭐에 관한 거냐면요. 감소시키는 거에 관해서 해로운, 자, compound, 예. compound, 혼합물입니다. 그리고 solvent. 자, 용제라고 하는 건데요. 용제, 여러분들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질을 용해하는 데 쓰는 액체를 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합물, 해로운 화합물과 해로운 용제들을 감소시키는 것에 관해서. 자, 용제는 용제인데요. 뒤에, 자, contained부터, 자, adhesive, 묶어주세요. 자, 이 접착제의 환경적, 죄송합니다. 그 접착제 안에 포함된 용제죠. 네. 접착제 안에 포함된 용제와 해로운 화합물을 감소시키는 것에 관해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접착제를 만드는데 친환경 접착제를 만들고 친환경 접착제는 환경을 해롭게 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4단 전개 보겠습니다. 자, 4단 전개예요. 첫 번째 문장을 봐주세요. 상업적 용도를 위해 천연의 그리고 더 지속 가능한 접착제를 개발하려는 노력 외에도 몇 년 동안 매우 다양한 친환경 접착제가 출현했다. 밑줄. 네. 친환경 접착제 출현이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자, 두 번째, 4단 전개 두 번째 문장 가운데를 봐주세요. 더 지속 가능한 원재료의 사용과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원재료, 그 접착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를 좀 더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접착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밑줄. 네. 접착제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이해됐죠? 제가 이것만 쓴 이유는 여기 버덜서 뒤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에 숨어있는 것도 있죠. 뭐 재료를 만들 때부터도 좀 더 친환경적인 재료를 써야 된다 이런 말도 있겠죠. 근데 이거 제가 쓰지 않고요. 뒤에 버덜서 뒤에 나온 것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이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의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여러 국가에서 접착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를 도입. 여기 밑줄.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 도입. 밑줄. 그 뒤에 이러한 규제는 접착제에 함유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양을 제한. 밑줄. 뒤에는 뭐 그렇게 한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화학물질 배출 규제.
네. 이 배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접착제에 함유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양을 제한. 네.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한. 솔직히 소재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걸 글을 쓰는 거지 솔직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거에 초점 맞췄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런 약간 소재들이 이 화학물질 배출 규제, 뭐 유기화합물 이딴 것들이 이 간접연계에 나와서 23, 24번에 나올까봐 걱정돼가지고 제가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예시가 나옵니다. 친환경적 접착제의 예시가 나오는데요. 여기 저온 한멜트 접착제. 저온 한멜트 접착제. 네, 이런 것들이 뭐 위에 앞에 있었던 이런 약간 환경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이건 따로 적을 필요 없고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2강에 9번 보겠습니다. 네. 다 필기하시고 제가 바로 수업 넘어가니까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바로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좀 빨리 배속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곰플레이어 같은 거 다운 받아가지고요. C 버튼 누르면 좀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난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필기만 베끼세요. 괜찮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고 안 보고 중요하고 또 뭐죠? 그 약간 본인이 영어를 하고 있다, 해석을 하고 있다, 여기에 주안 좀 뒀으면 좋겠고요. 꼭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수업은요 해석이 8할입니다. 내용 설명은 영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돕고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제가 해설지를 많이 읽었으니까 그걸 정리해 드리는 것밖에 안 되고요. 이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나왔을 때 해석을 해서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독해잖아요. 그걸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12-9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when부터요 이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줄 가운데 투투 구문 있죠. 투투 구문.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죠. 중학교 때 배우는 거지만 그래도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한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수능을 볼 때 약간 이게 빨리빨리 이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적용시켜서 이 어려운 소재를 적용시켜서 이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맨 첫 번째 electromagnetic 하면요 전자기파라는 전자기파의라는 뜻이고요. wavelength 하면은 파장입니다. 전자기파의 어떤 파장이 시작할 때 도달하기. 자, 너무 길어서, 네, 그쵸?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구부릴 수 없는 거예요. bend 하면 구부리다거든요. 여기서 이 too long 앞에 get 있잖아요. get은 되다라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되다,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레티날이 뭔지 모르겠지만, 레티날을 구부릴 수 없기 시작할 때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레티날이 뭐냐면, 뒤에 가로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화학물질, 케미컬 하면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이다. 자, in부터 i까지 묶어주세요. 레티나 하면은 망막이고요. 눈의 망막 속에 있는 화학물질이겠죠. 그걸 구부려야 하나 봐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구부리지 못한대요. 그럴 때 우리는 부른다. 그 전자기파의 파장을 inflared, 적외선이라고 부른다. 자, inflared, 적외선입니다. 이런 것도 간접연계 나올 수 있겠죠? 자, 뒤에 because부터 문장 끝까지 묶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가시적인 빨간색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 외,
빨간색 적 외에 있는 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en부터 또 어디까지 묶어야 되죠? 네, 여기 sin까지 묶어주세요. when부터 be sin까지요. 여기도 투투 있는데 투투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다음 파장이 약간 너무 짧아가지고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부른다. 그것도 파장이겠죠. 댐도 또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입니다. 네, 울트라바이올렛. 네, 자외선. 됐습니까? 자, because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넘어서기 때문에 beyond한 뭐뭇을 넘어섭니다. 자, 가시적인 자주색을 넘어서기 때문에 빨간색을 넘어서면 적외선이고 자주색을 넘어서니까 자외선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이제 합쳐가지고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적외선의 정의와 자외선의 정의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자기파의 파장이 너무 길 때가 있고, 솔직히 이 길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저도 그림 못 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냥 길다라고 하니까 그냥 길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파헤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세요. 자, 너무 짧을 때 이거 길 때를 이제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짧을 때를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읽은 첫 두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 적외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자외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건데요. 자, 세 번째, 4단 전개의 세 번째 문장을 봐주세요. 일단 필기하시고요. 네. 필기하시고, 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하시고요. 그 다음 제가 해볼게요. 자, 세 번째 문장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파장은 더 많은 에너지를 지니는데 그 더 짧은 파장의 복사는 단순히 분자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한 에너지를 지니는데 그 복사는 그 분자를 실제 파괴할 수 있다. 지금 짧은 건 파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됐죠? 자, 짧은 건. 자, 근데 여기에 바로 이었으면은 순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 첫 두 문장 다음에 나오는 게 짧은 거예요. 이 짧은 것이라고 한다면 자외선이고 자외선은 분자를 파괴할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게 그 다음 긴 게 나와요. 긴 것. 긴 것은 적외선이겠죠? 그럼 긴 것은 파괴력이 많을까요? 셀까요? 약할까요? 약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 마지막 네 번째 문장 봐주세요. 네 번째 문장 보시면 맨 뒤쪽에 심지어 레티날이나 다른 생물학적 분자의 구조를 바꾸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영향력 없다라고 하는 게 낫겠죠. 지금 이 말은 지금 신체를 파괴시킨다. 신체에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각 예시가 나오거든요. 아까 세 번째 줄에는 이 예시로 엑스레이가 나왔어요. 이 아래는요, 예시로 라디오파가 나왔어요. 그렇죠. 라디오 듣는다고 우리가 어디 문제 생기는 건 아니지만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거 너무 많이 찍으면 되게 방사능 노출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12강의 10번입니다. 자, 필기 다 하시고요. 내용이 엄청 많은 게 아니니까 이 정도만 정리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12강의 10번.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걱정하지 마시고 기왕 인강으로 찍는 거 여러분들 그냥 예습 먼저 하시고요. 해석 먼저 해보시고 저한테 해석 들으시는 게 해석력 강화에는 더 좋습니다. 원래 이제 하위권들은 제가 수업을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기를 제가 추천을 하고요. 상위권들한테는 웬만하면은 제가 이제 예습 먼저 하고 수업하길 이제 바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제가 이걸 제작하고 있는 과정이어가지고
상위권 친구들한테도 솔직히 수업을 먼저 하는 게 요즘 이제 약간 너무 일반화됐는데요. 원래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정도면은 무조건 이 예습을 먼저 하시고, 여러분들 정도면 이거 예습하는 거 별로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 듣는 거를 권장합니다. 이해되시죠?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고통은 항상, 자, philosophical, 요게 이제 철학적으로, 그리고 뒤에 political, 요게 정치적으로. 자, 고통은 항상 철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problematic, 요게 이제 문제가 있다,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whereas부터요,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whereas면 반면에죠, 그쵸? 자, 육체적인 어떤 상처나 이 질병이 관찰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통은 apparently, 명백히 private quality, 자, 사적인 특성이다. 그러니까 나만 안다는 거예요. 질병, 내가 까졌어. 사람들이 아픈 거 알아. 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나 혼자 아파. 그럼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사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적인 특성 아래다가요, 나만 알고 남은 모른다 라고 적어주세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치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그 다음 위치, 이 맨 마지막 문장에 cut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뒤에 off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거 뜻이요, 분리시키다예요. 자, 그것은 어떠냐면요, 잠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요, 분리시킵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렇죠? 나는 고통받는다고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는다는 거 모르니까 분리가 된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첫 두 문장에는 이 고통의 어떤 사적인 특성에 대해서 남은 모르고 나는 안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뒤에 갈수록 되게 정치적인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 고통과 관련된 정치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은, 고통은 사적인 특성이다. 네,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고통의 사적인 특성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제 해줍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왜냐하면 사적인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믿어주는 다른 사람들의 능력에 의존한다. 제가 지금 어디 읽었냐면, 지금 제가 5단 전개의 두 번째 문장의 뒤쪽에 다른 사람들의 능력에 의존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의 능력에 의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공감 능력이 있어. 남의 고통에 대해서 되게 심혈을 기울여요. 그러면은 이거 되게 고통이 이제 공감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상대방이 전혀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 않고 그럴 생각도 없어 하면은 이제 고통은 되게 사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의 능력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세 번째 문장. 일부 환자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환자들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반면 일부는 자신들의 고통을 과장하는 것. 그렇죠, 그렇죠. 이 어떤 사람은 믿고 믿지 않으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은 되게 과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이제 뭐 어떤 질병 같은 게 있었는데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지만 정신적으로 뇌에서 이쪽이 팔이 만약에 멀쩡한데 이 칼로 이 팔이 베인 것 같은 고통을 받는 질병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잘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로 된데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만큼의 고통을 받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공감을 하지만 이 가족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고 깨병 부린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 고통이 엄청 심하대요. 그래서 그런 질병이 한번 소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 그래서 믿을만 하다 또는 과장이다. 네. 고통을 신뢰라고 할게요. 고통을 신뢰.
고통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불신, 네, 좀 과장한다 이렇게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의 끝쪽을 보시면 이것은 그것만의 정치적 유형을 만들어낸대요. 정치적 유형 동그라미. 이 정치적 유형이란 말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정치적 유형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볼게요. 고통의 정치는 누가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포함하고 이것은 그것만의 독특한 정치적 입장을 만들어내는 문제이다. 저기 전체에 밑줄 그어주세요. 이 지문에서는 저도 솔직히 완벽히 이해하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지문만 보면은 이 아래쪽에 이런 게 나와요. 남의 고통에 있어가지고 되게 엄격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보수주의자라고 한다. 그렇죠? 보수주의의 반대는 자유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유주의자들은 그 어떤 남의 고통에 있어서 많은 공감을 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고통을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고에 따라서 정치적 유형이 나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네. 그래서 그 뒤에는요. 즉 고통에 어떤 누가 연민을 받을 것인지 얼마나 많은 연민을 받을 것인지 이 연민에 대한 정도, 연민의 정도에 따라서 연민의 정도가 엄격한 사람이 있고요. 또 후함 사람들이 있겠죠. 후함. 이 후함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엄격함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의 보수주의자. 네. 그렇죠? 맞죠? 보수주의자. 네, 여기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미국 보수주의자입니다. 네.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뭐 자유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거 언급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유형을 이 정치적 유형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예시로서 이게 설명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의 상상인데 여러분 쓰셔도 되고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요것만 제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뜩이나 제가 이제 이 전체 이 지문을 이 5단 전개로 가져와서 문장에 빠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해설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필기해 주시고요. 다 쓰신 분들은 네, 제가 지울 동안에 12강의 11번을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6개 정도 하고 오실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로 이 3단 전개를 다 끝냈어요. 수강까지 다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업 준비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매주 수업 때마다 이렇게 강의를 찍으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저한테 이제 남은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EBS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결론은 문제를 좀 더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각가지 이제 비연계 문제들을 많이 풀고 사설 모의고사를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10월 모의고사도 막 받고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비연계보단 지금 제 생각은 제가 지금 수업을 안 한 지문들이 있잖아요. 그 수업을 안 한 지문들을 좀 변형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수업 후에 좀 숙제로 풀어올 수 있도록 좀 내줄까 만들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보신 여러분들이 좀 문자로 상원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좀 더 열심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제가 좀 생각 중이에요. 솔직히 더 좋은 저의 시간을 여러분들을 위해 좀 더 쓸 수 있는 더 좋은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말까지 생각을 해보고 아마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실 때 저도 좀 더 여러분들이 뭔가 좀 더 파이팅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12강의 11번. 시간 얼마나 지났나요? 시간 안 재고 있었네요, 제가.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인부터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자, 클래식 하면요, 전형적인이고요. 모델 하면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수메르 경제의 전형적인 모델에서 템플, 사원이란 뜻입니다. 사원은 기능을 한다. 자, as부터 authority까지 묶어주세요. 여기서 authority는요, 당국이란 뜻이에요. 앞에 administrative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 당국이라고 해석합니다. 관리 당국으로서 사원은 기능을 한다. 자, 어떤 관리 당국이냐면요. 자, governing부터요. 문장 끝까지 묶어주세요. 자, 어떤 관리 당국이냐면 지배하는, 통치하는 상업적인 생산, 그리고 수집, 그리고 재분배를 관리하는. 무슨 말이죠? 사원이 정부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경제 위주로 이 상품 생산, 뭐 이렇게 뭐 수집, 재분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경제적 역할, 경제적인 뭐 정부 역할을 사원이 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 문장도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발견. 어떤 발견이냐면요. 자, 오브부터 태블릿까지 묶어주세요. 자, 관리용 태블릿, 판이라고 합니다. 판. 관리용 점토판이라고 하는 건데요. 관리용 판. 자, from부터 우르크까지 묶어주세요. 자, 우르크에 있는 temple complexes. 컴플렉스 하면은 단지, 이 복합 단지라고 할 때 단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원 단지로부터의 관리용 판의 발견은 suggest, 보여준다. 이게 동사입니다. 자, 대절부터요,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대부터 마지막까지. 자, 관리용 판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token use, 상징의 사용. token 하면은 상징이에요. 상징의 사용, 그리고 결과적으로 writing, 글자가 evolve,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as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묶어주세요. 자, 도구로서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도구냐면요. centralized, 중앙 집권화된 경제의 governance, 관리.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관리용 점토판을 보다 보니까 이 상징이랑 이 글자 같은 것들이 어떤 관리의 어떤 도구로서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첫 두 문장 읽었는데요. 이 사원이라고 하는 게 경제의 어떤 관리자로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어떤 글자나 상징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도구로서 쓰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원이 경제 관리를 했고요. 이 우르크에서 점토판, 관리용 점토판이 있었는데 그 점토판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글자가 어떤 경제관리 수단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글자가 경제관리 수단.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봤던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이제 5단 전개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일단 쓰시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진행해도 되죠? 여러분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세 번째 문장 보시면 그 문제와 관련하여 읽고 쓰는 능력이 그것의 초기에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읽고 쓰는 능력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기 읽고 쓰는 능력을 그쵸 명확하지 않다. 퍼져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에 대해서 모른다. 뭐 신경을 안 썼다고 말해도 되고요. 모른다고 해도 되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문장 보시면 초기의 판 동그라미. 그리고 초기의 판에서 인식 가능한 기호와 그림 문자의 사용 밑줄. 자, 인식 가능한 기호와 그림 문자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글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용은 관리자들이 읽고 쓸 줄 아는 측과 읽고 쓸 수 없는 측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어휘의 목록을 필요로 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그림 문자 사용할 때는 솔직히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뭔가 이 언어였다. 그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도구였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자, 처음에는 그렇죠. 인식 가능한 기호와 네, 그림 문자. 자를 뭐 사용했다라고 할게요. 네, 사용했다 했는데 그 다음 자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일단 적으시고 다음 문장이 서령 문자 동그라미. 네. 서령 문자가 뭐냐면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저도 이제 약간 검색을 해왔는데 그림 문자의 미흡함을 보충하기 위해 쐐기형으로 만든 글자. 쐐기형이 뭔지 몰라요. 그냥 제가 느낀 거는 그림 문자가 좀 더 발전하면은 쐐기형 문자, 쐐기 문자가 되겠다, 서령 문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문자보다는 좀 더 발전된 형태겠죠. 그래서 이 서령 문자가 더 추상적이 된대요. 그러면은 더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발전하고 더 어렵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읽고 쓰는 능력은 중요해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고 쓰는 능력이 더 중요해짐.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다 하셨으면은 네, 미니 테스트 1에 5번 가겠습니다. 미니 테스트 MT라고 할게요. 미니 테스트 1에 5번.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on부터요. genre까지 묶어주세요. 콤마까지. 자, on the basis of 하면요. 뭐뭐에 근거하여라는 뜻입니다. 자, 장르의 지식에 근거하여 자, 우리는 자, as spectator 묶어주세요. 관객입니다. 관객. 자, 우리는 관객으로서 예상한다.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요. 자, 위부터 watching까지 묶어주세요. 자, 우리가 보는 영화가 to follow, 따를 것이라고 특정한 어떤 논리를, 발전 논리를, 전개 논리를, development는 전개란 뜻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장 읽었죠, 그렇죠? 자, so, 그래서 자, while부터 콤마 있나요? 네, 지금 제가 가로치느라 안 보이는데 이 firm까지 묶어줘야 돼요. 네, while we were watching the film, film이죠, 그렇죠? film까지 묶어주세요. 자, 우리가 영화를 보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기대를 가지고 있다. 자, S2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S2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how부터 또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S2는요, S4이랑 동의어인데요.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해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거냐면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예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두 개의 문장을 읽었는데요. 첫 두 문장 읽었는데 어떤 내용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뭔가 다음 내용을 예상합니까? 예상하겠죠. 예상한다는 말입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짧습니다, 이거는. 자, 영화를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예상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영화는 관객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세워. 가설 동그라미. 그리고 그에 맞춰서 예상을 재조정한다. 네. 가설 세우고 재조정.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그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예상이 틀렸음을 보이고, 틀렸음 동그라미. 틀렸음을 보였어. 만약에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틀렸어. 우리 포기합니까? 예, 포기하지 않는다가 나와요. 틀렸음을 보이고 우리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가설을 바꾸게 만든대요. 가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틀렸잖아요. 우리가 예상한 게 틀렸어. 그러면은 가설 또 재조정하는 거예요. 가설 재조정. 네.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예상을 뒤엎을 때 또 새로운 예상을 해가면서 계속 내용을 바꿔서 다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히트를 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영화의 어떤 주제나 실제 어떤 모든 어떤 줄거리를 한 번에 아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돌아서 예상하고 또 틀리고 예상하고 또 틀리고 돌아서 우회해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우회로라는 단어가 detour 이런 단어예요. 네,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또 몰라가지고 이 단어가 또 이제 빈칸 나왔을 때 또 학생들이 틀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EBS 연계 변형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틀리신 분들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꼭 단어 잘 외워주시고 잘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자, 미니 테스트 1회 12번. 네. 자, 미니 테스트 1회 12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determinant 하면요, 결정 요인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제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발달상의 차이의 결정 요인. 자, 인부터 텔레비전까지 묶어주세요. 텔레비전의 사회적 영향에 있어서 발달상의 차이에 대한 결정 요인 또는 원인은 양이다. 정보와 경험의 양이다. 어떤 경험이냐면요, a child부터요, accumulated까지 묶어주세요. 한 아이가 축적한 경험과 정보의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아이가 어떤 특별한 경험, A라는 경험을 했을 때는 A 같은 발달상의 차이를 보이고 A스럽게 발달하고, 자, B와 같은 경험을 하면은 B처럼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 경험이 발달상의 차이를 만든다. A를 경험한 친구와 B를 경험한 친구의 차이는 A와 B로 나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as부터요, mature까지 묶어주세요. 아이들이 성숙할 때, 성숙하면서, 자, 그들은 노출된다. 다양한. 여기서 different인데요. different 뒤에 이제 복수형 명사가 나오면요, 이제 다양한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 그리고 행동, 그리고 규범에 노출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다양한, A에 노출되면은 그런 스타일로 발달을 하고, 또 B에 노출되면은 B 스타일로 발달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자, 이제 사단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이 사단 전개의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해석한 문장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축적해온 아이의 정보. 이렇게 적을게요. 아이에게 축적된 정보와 또 뭐죠? 경험이죠, 그렇죠? 경험에 의해서 발달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예시가 나오는데요. 일단 그 전에 두 번째 문장을 봐주시면 아이들이 성숙함에 따라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 행동, 규범을 접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수행하거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한다. 그렇죠. 그들의 어떤 뭔가 업무 수행이나 의견이 그들이 어떤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이 다양한 사람들, 또 특정한 행동, 규범을 이제 배우고 접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이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앞의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특정 행동, 그리고 규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 되는가? 아이의 의견이 된다. 네, 배운 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는데요. 예시에서 일단 적으시고 5초 후에 하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자, 예시에서요, 어떤 특정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인데, 세서미 스트리트라고, 세서미 스트리트.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사람이요, 푸에르토리코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보세요. 첫 번째 예시는요, 이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프로그램만 본 아이들이에요. 이 안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만 본 애들이 첫 번째 예시고요. 그 두 번째 예시는요, 이 푸에르토리코 소수민족 거주지에 간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적어볼게요. 푸에르토리코 거주지에 간 친구들. 네. 그렇죠? TV로만 본 친구들, 푸에르토리코 거주지에 실제 거주한 친구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아이에게 축적된 정보와 경험의 차이겠죠. 그럼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발달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예시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요. 네, 이 세서미 스트리트를 이제 이것만 본 아이들은 실제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보고 배운 대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을 대한다. 네, 이 프로그램에서는 푸에르토리코가 항상 상냥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상냥하게 대한다 이렇게 나오고, 실제 푸에르토리코 거주지에 산 친구들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대할 수 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함. 그리고 이거는 뭐 다양하지 않다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다양하지 않다고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모델대로 따라서 행동한다. 반대로 아래는 다양한 모델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첫 시간이 끝났고요. 일단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시간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